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톡 주제로 동적 코드 분석 도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36기 YB 고재성입니다. 부제는 센트리를 활용한 예제 보여주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적 코드 분석 도구가 뭔지, 왜 필요한지 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에러 바운더리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센트리가 어떤 건지 대충 느껴보고 센트리에게 다양한 에러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 사용자가 여기서 뭐가 안 된다, 화면이 작아 보이네. 뭐가 안 된다고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 동아리 모임 서비스를 만들었었을 때 막판에 급하게 만드느라 동아리 등록하는 부분에 에러 핸들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포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에러를 마주한다면 이렇게 핸들링 되지 않은 에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중 지인인 사용자는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어, 그럼 저는 F12 열어서 네트워크 탭 확인해 줄래와 같은 귀찮은 방식으로 연락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용자도 물론 귀찮고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아는 사이면은 연락이 닿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에러를 만나면 이거 안 되네 하고 그냥 다시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테스트했을 땐 잘 됐는데 코드에 잘 됐기 때문에 코드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별로여서 사람이 안 오나 하고 생각을 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현재 방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실제 사용자의 운영 환경에서 에러가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오류가 보고된다면 저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같은 에러를 마주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환경에서의 에러를 쉽게 찾기 위해 동적 코드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동적 코드 관리란 앱이 실제로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될 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컬에서 콘솔이나 네트워크 탭으로 디버깅하는 것처럼 운영 환경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이번 발표에서 이를 도와주는 도구 중 하나인 센트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에러 바운더리 설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가 정말 간단한 기능만 포함한 1차 배포를 했는데 실수로 5번을 클릭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버튼을 빼지 않고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에러나 아무것도 없는 흰 바탕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센트리에서는 여러분이 리액트 서스펜스로 로딩 화면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에러 화면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폴백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리액트 서스펜스 사용 방식과 똑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에러 바운더리 내부의 에러를 마주하게 됐을 때 폴백의 내용을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 카운트 버튼을 5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폴백을 보게 될 것이고 이때 센트리의 도움으로 사용자가 어느 파일에서 어떤 에러를 마주했는지 이메일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더 자세하게 사진과 같이 브라우저나 운영체제나 코드의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스펜스와 동일하게 에러 바운더리의 범위도 내부에 있는 것들만 탐지하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 아닌 하위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에러는 간단한 테스트나 QA 과정에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사용자가 마주하게 되는 개발자가 추적하지 못했던 에러는 대부분 API를 활용하는 코드와 관련된 에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센트리의 다양한 기능 중 유저 컨텍스트 변경, 엑스트라 데이터 등 에러가 사용자의 상태와 함께 추적되는 것을 시나리오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로그인을 할 건데요. 이때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통해 set 유저 메서드를 써서 해당 실행 인스턴스의 사용자의 정보, 즉 컨텍스트를 담아둘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밑에 add breadcrumb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특징 같은 걸 적어두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로그아웃 했을 때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임을 생성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PI로 호출했다고 관련 내용을 추적하도록 하고 바둑을 두는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기획이 모임을 만들려면 소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끝말잇기 기능을 한 번 이상 수행해야지만 모임 생성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모임을 생성할 권한이 없다라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끝말잇기 하지 않은 멤버는 모임을 만들 수 없다는 핸들링된 토스트 UI를 띄워주거나 버튼을 비활성화하고 호버했을 때 뭐 메시지를 띄워주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까먹고 제대로 된 핸들링을 하지 못해서 에러입니다라는 토스트 UI만 띄워졌다면 사용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지 모임을 생성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그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에러가 잡히면 캡처 익셉션이라는 센트리로 에러를 전송하는 코드에 의해 방금 발생한 에러가 전송이 되도록 했습니다. 태그와 엑스트라라는 것도 함께 보내는데요. 해당 필드의 내용은 액션을 제외하면 모두 커스텀 필드이고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태그는 분류와 필터링을 위한 항목들이고 엑스트라는 실제 값들의 상세한 정보를 받아오는 약간 디버깅을 위한 용도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냈던 에러가 센트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선 코드에서 센 유저를 해줌으로써 에러가 발생했을 때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멤버 롤이랑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걸 보고 원래 모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멤버.게임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멤버네?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코드를 잠깐 봤던 브레드 크럼에 대해서 제대로 드디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석으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브레드 크럼은 일종의 체크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가 어떤 플로우를 거쳐서 현재 에러까지 도달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브레드크럼 로그들을 모두 모아보며 사용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정교한 에러 핸들링이 가능해지고 사용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유저의 에러 시점에 도달하고 에러를 확인해보기에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포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어떤 에러를 겪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QA와 빠른 피드백이 가능해지면서 애자일하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 센트리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본 경험은 아직 없지만 앱젠과 같이 출시까지 바라보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